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3일, 이제 금요일이고요. 자,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 월화수수는 휴장이고, 이제 목요일 날 개장을 하는데, 자, 오늘 삼성전자의 종가 마감은, 좀 아쉬웠게 마감이 되었죠. 64,400원으로 마이너스 2.87%로 마감을 하였는데, 앞으로 이 다음 주부터 과연 어떻게 흐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커뮤니티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2015년도 이때부터 해서 이런 추세선을 현재까지 아직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거의 10년 동안 아직 한 번도 깨지 않았던, 그리고 한 두 번 정도를 세 번 정도로 지지를 했던 그런 라인 근처까지 왔거든요. 그게 대략 62,000원에서 64,000원 정도 라인인데, 저는 여기 라인은 깨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라인 깨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때 코로나 때 있죠. 이 코로나 때 한번 급락이 오면서 주가가 올라왔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급락이 대략 고점 대비해서 한 30%, 한 40% 정도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이제는 정말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현재 앞으로 이런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단기 고점 뒤에 다시 한번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흐름들 때문에 낙폭이 또 크게 올 거거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중장기적인 흐름들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연봉으로 보더라도 이 10년 정도의 선을 보면은 대략, 자, 볼게요. 이게 언제부터 안 깨고 있느냐? 거의 2005년도부터 생성된 20주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이렇게 상승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깨질 것이냐? 절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이게 깨지려면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이 삼성전자 기업의 가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지거나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망했다라고 할 때 이런 게 깨지는 것이지, 이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여러분들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3분기가 뭐 예상치보다 하회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것뿐이지 이 성장성 자체는 앞으로 3분기, 4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10주년 선까지 절대 깰 일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만약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58,000원 구간까지는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일단 이 단기적인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추석이 끝나고 개장 후에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엊그제부터 해서 이런 구간에서 비중을 좀 조절해 나가면서 매수를 해도 되는 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 삼성전자를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뭐 HBM, 퀄테스트, 그리고 뭐 D램, 레거시 반도체 D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또 이슈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안 좋은 내용들도 나오고 있죠. 뭐 여러 가지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들, 또 악의적인 루머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이런 탑다운 전략을 통해서 이 섹터,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리고 이 섹터의 분석, 이 반도체 섹터의 분석, 특히나 이 AI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런 섹터들이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또 어떻게 흐름을 나타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가 중요하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게 있어요. 금리 인하를 우리나라 장이 시작함과 동시에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금리 인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25bp 혹은 0.5bp, 이게 어떻게 인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 자체의 흐름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기존까지는 야, 그래도 0.5bp까지는 좀 무리 아니겠느냐, 그래도 첫 인하인데 0.25bp 정도를 일단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 PPI 지수가 발표가 되고 또 CPI 지수가 발표가 되어 가면서 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더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0.5bp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확률이 이렇게 77%까지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금리 인하가 만약 0.5bp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첫 금리 인하 이후에는 상승이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 다음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국 돈을 버는 타점은 여러분들 지금 이 단기 상승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그 타점이 아니라 한 번 더 지수가 빠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점에서 잡고 가는 그런 흐름들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결국 기준금리가 이전에 역사적으로 볼 때 2000년도에도 6.5%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4년 동안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럴 때마다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금리 인하 카드를 써서 단기적으로 한 10월 초 중순까지는 상승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또 재료들이 터질 겁니다. 아마 뭐 HBM 인증이다 뭐다 재료들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수급을 끌어올릴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타점들에서 앞으로 지수의 하락에 의한 삼성전자도 마지막 우리가 눌림목에 대한 타점, 결국 기회죠.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꼭 알고 가시고 끌고 가셔야 이 삼성전자로 우리가 충분히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2.87% 하락을 하긴 했죠. 하락을 하긴 했고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도 맞는데 자, 그런데 어쨌든 이틀 연속으로 이 금융투자와 기관계에서는 다시 한번 또 이 삼성전자에 대한 저가 매수세를 계속 만들어 내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단기 상승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기관사, 증권사들도 이 단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추석 기간 동안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미국 시장이나 이 글로벌 시장을 우리가 추석 기간 동안 분명 추석에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만 쉬는 것이지 미국 시장은 열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장에 대한 브리핑도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석 이후에 여러분들 추석 전까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전략을 잘 세우고 있어야 앞으로 삼성전자를 더 크게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우리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 여러분들이 남기시면 앞으로 이 타점, 결국 우리 단기 고점에 대한 타점 그리고 눌림목에 대한 타점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브리핑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커뮤니티 이 링크까지도 남겨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원하는 건 바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달라는 거.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 결국에 우리 타점 돈을 버는 거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결국 이 타점이 중요한 건데 이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가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반도체를 좀 알아. 그래서 반도체를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반도체에 대해서 빼박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반도체를 아는 것과 이 타점을 잘 잡는 건 분명히 다른 거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서 뭐 좋은 기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잡주를 투자하더라도 이 타점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물론 이 기업의 가치와 재료를 분석하는 걸 제가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우리 충분히 더 끌고 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추석 때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